어제 휴일일 날 거의 다 운동하셨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운동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제 운동이 이제 이렇게 꾸준히 잘 될 것 같아요. 빗소리 지금 와요? 여기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7월 셋째 주인데 여전히 비가 막 오네요. 다음 주는 7월 넷째 주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우주제이님 안녕하세요. 에코랑님 안녕하세요. 네, 에코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에코랑님은 식재료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식단을 잘 하시죠? 잘 하실 것 같아. 이제 너무 꾸준히 잘 하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탄수화물은 어떻게 드세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서 드시나? 네. 제가 이제 야구님 안녕하세요. 삐까님 안녕하세요. 닥터3라고 그분이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탄수화물에 대해서 엄청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장 지방도 낮추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아니 완전히 끊진 않았죠. 좋은 걸로 바꾸고 설탕 과당을 팍 끊고 기름 바꾸고, 그런 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설탕, 밀가루, 과당, 나쁜 기름, 이거 끊는 게 우리 식생활에서 가위바위보로 하면 가위 잘라낼 것들이 클그리님 안녕하세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사실은 영양제 먹고 뭐 이런 쉐이크 먹고 막 그러는 것만 신경 썼지, 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과 과당, 특히 이 설탕 과당이 엄청나게 나쁜 놈들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더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설탕과 과당이, 묘한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음료수, 특히 음료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민들레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 먹으려고 애쓰고 국내산 먹으려고 애썼는데 숨어있는 애들이 설탕 과당이었거든요. 유기농에 설탕이 들어있고 국내산에 설탕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도 주의를 하지만 나가서 사 먹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제가 그 해물찜 먹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딸을 이제 선물, 이제 미국 간다고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줬는데 엄마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밥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주게 되는 거예요. 해물찜 이런 거 만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피크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피크가 혈당 피크, 그걸 제가 이제 찾았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예, 그 밖에서 먹는 음식들도 문제인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 먹는 음료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도 살짝 계속 속은 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과일 주스는 비타민C를 먹는다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를 막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히 100% 과일 주스는 철떡철떡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런데 과당이 많고, 그 이제 내가 속은 게 이제 과일에 속은 거죠. 과일은 비타민이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곤하면 막 과일 주스 먹고 막 과일도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쌓여가지고
제 호르몬들을 다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무너지니까, 특히 여성 호르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심각하게 생리전후군이라든가 유방이나 이제 자궁의 혹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죠. 예, 과채 주스, 과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저는 그걸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과일 설탕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몸이 안정권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되면은 영양제를 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영양제 먹을까? 지금도 우리는 영양제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사실 영양제 다 끊고 설탕 과당만 주의해도 살이 빠져요. 예, 기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제를 먹지 마라, 그건 아닌데, 그거에 의지하는 마음을 좀 줄이라는 거죠. 의지하는 마음을 줄이고, 그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설탕 과당. 예.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하얀 쌀밥은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흰 쌀떡 괜찮은 줄 알았고, 떡볶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그리고 밀가루 엄청 좋아하잖아요. 빵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설탕도 안 먹고 과당도 안 먹지만 밥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살짝 속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에코랑님 요즘 식단은 현미 탄단지에다가 2번을 먹네요, 여전히. 에코랑님 이제 1번 그룹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중간에 2봉지 나누어 먹고, 현미밥 하루 2끼 꼭 먹고, 장내 미생물 밥을 주느라고. 그러시구나. 네, 장내 미생물 밥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탄수화물 잘 먹고, 야채 잘 먹고. 요거트 같은 거, 잘하셨다. 라떼와 요거트, 좋아요. 예, 첨가. 예. 항상 그 발효식품 이렇게 첨가해 주시면, 유산균 먹는 것보다 이 발효식품에는 다양성이 엄청 많으니까 다양한 균을 집어넣는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꼬르륵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으려면은 새콤새콤한 식초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탄수화물, 지금 현미밥, 야채. 그러니까 에코랑님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장내 미생물 점수도 다양성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살이 더 잘 빠지고 요요가 없는 몸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15kg 감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나이도 지금 이제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나이인데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랑님은 평소에 요거트나 라또 같은 거를 안 먹었었나요? 그런 이렇게 발효식품을 잘 안 먹나? 희조이님,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이 탄수화물은 브레인 포그를 만들어요. 뇌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들이 브레인 푸드 해서 호두 같은 거, 인지질, 레시틴 이런 거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좋은 거 먹이고 설탕 과당을 안 먹잖아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진짜 집중력 그리고 인내력이 생겨요. 그래서 희희조이님 애기 키울 때 그거 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에코랑님이 감량도 하시고 유지도 한 게 난 너무 신기한데, 이제 장내 미생물 점수를 올리는 건데, 그 다양성 점수가 좀 되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드님도 같이 낮게 나왔어. 맞아요. 탄수화물이 브레인 포그를 만들죠. 그래서 에코랑님 집안에 그런 발효식품을 좀 안 먹는가. 식초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식초도 이렇게 발효식초 있죠. 효모가 위드 마더 써있는 거, 그런 것도 쭉쭉 뿌려서 먹고. 저가 식초를 많이 먹어서 점수가 높은가?
식초를 막 엄청 큰 통으로 몇 개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발효된 거.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해서 비슷하고 나라별로 또 비슷해요. 미국 사람이 잘 걸리는 병, 한국 사람이 잘 걸리는 병, 약간 그런 건데, 미국은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되고 한국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올려서 당뇨를 고치고, 미국 사람들은 또 단백질 좀 내리면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좋은 걸 먹어서 당뇨를 고치고, 뭐 그 방법이 다르다고 그때 한번 들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엄마가 그 할머니를 모시는데 당뇨이셨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당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당뇨 식단을 해줬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온 가족이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효도를 하면 좋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다이어트식을 하다 보면 옆에서 집어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같이 건강해지는데, 이제 에코랑님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탄수화물, 정제 그런 걸 먹어서 또 살이 갑자기 쭉쭉 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도 설탕 과당을 막 먹고 나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 미생물이 또 줄어들긴 해요. 네. 피오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어떻게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방송 챙기고 식단하고 운동까지 하는 분들은 진짜 슈퍼우먼인 것 같아요. 원더우먼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원더우먼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걸 다 하지? 힘든데. 근데 이게 일상이 되면 쉬워져요. 우리 딸도 도저히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하고 뭐 식단하고 뭐 다 해. 회사 가고 막. 이제 예. 아, 어제 들어오고 싶으셨구나, 피오나님. 네. 음. 피오나님을 보면 맵찔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은 단 걸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맛을 먹도록 노력을 조금씩 더 해보고, 신맛도 노력을 해보고. 음. 그러니까, 피오나님은 이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 되게. 시각.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힐링이 디톡스가 많이 될 것 같아.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걸 많이 보는 거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오감 중에서 시각에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힐링, 디톡스. 청각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거 들어야 돼. 예. 후각에 있는 사람은 맞고, 미각에 있는 사람은 먹고, 촉각에 있는 사람은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감동 포인트, 웃음 포인트, 뭐 개그 포인트, 눈물 포인트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디 버튼을 누르면 울고 어느 버튼을 누르면 웃고 어느 버튼을 누르면 슬프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알면은 나를 아는 것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새콤한 걸 못 먹어가지고 신 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진짜 연구해가지고 새콤한 거 많이 먹고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피오나님은 매콤한 거 조금 더 먹으면은 달콤한 걸 좀 줄일 수 있다. 예. 이 맛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매콤한 맛으로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야, 몸에.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두부다. 그러면 나는 새콤한 거 안 먹으니까 새콤한 거 넣어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그거 되게 중요하대요. 신 거를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너무 싫어해도 안 되고, 중간이 좋대요, 그러더라고요. 아, 삐까니 가위바위보 그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나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거기 글을 써봤어요. 저는 그 감동을 받으면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감동.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고 뭘 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하는데, 언제 에너지가 생기냐면 이 아르기닌 있잖아요. 아르기닌. 이게 에너 부스터거든요. 산화질소 부스터. 이 산화질소 같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팍 나가면은 에너지가 팍 부스터 돼요. 그때 막 글이 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인이나 작가들은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똥을 싸는 거잖아요. 글을 쓴다는 거는 배출을 할 때 그 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무슨 작가인데, 소설인가 시인 작가예요. 그 사람이 시집살을 너무 살아가지고 진짜 암이 걸릴 뻔했대요. 근데 자기가 시를 쓰면서 그걸 다 똥을 싸서 배출을 했대요.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을.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그래서 예술이 주는 힘은 뭐냐면은 디톡스예요. 디톡스. 그래서 우리도 디톡스 하는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막 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야지 에너지가 부스트 되니까. 그래서 이 산화질소도 제가 이제 이거 공부 처음에 했을 때, 진짜 엄청난 거더라고요. 우리 몸에 자동으로 발생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근데 그게 이런 막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도 쓰게 해주고, 작가들은 저런 거 감동 포인트, 우리가 막 경이로운 걸 볼 때, 감동을 볼 때 저런 호르몬이 나오고, 기쁠 때 세로토닌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 제가 어제 또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닥터쓰리 그분이 너 묘한텔님이 추천해준 분이 쏙쏙 들어오는 말을 잘해주더라고요. 빠지겠어. 그분 진짜 얼굴이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야. 이 설명을 잘하는 것도 진짜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설명으로 돈을 좀 벌어야 돼. 어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분이 아무튼 세로토닌이 얼마나 우리 다이어트에 필요한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이 하도 감동이 돼서 올려줬거든요. 공유해주죠. 희희조이님. 맞아요. 특히 희희조이님은 INFP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항상 약간 우울기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현실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아다리가 잘 안 되는 구조 속에서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텐션이 자꾸 떨어지고 우울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세로토닌, 그 트립토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립토판을 공급해 주는 거는 안전하거든요. 평생에도 인이 박힌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계란이나 고기나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트립토판으로 계속 꾸준히 먹어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성격상 트립토판의 소모량이 다른 사람 100을 쓸 때 200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먹어주면 좋아요. 계속 근데 이거 먹기 싫다, 왠지 약은 다 싫어해요, 고객들이. 왜냐면 인 박힌다고 생각을 해. 중독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단백질 중에 모든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계란이에요. 그걸 단백가라 그러는데 단백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나 쌀이나 이런 데는 단백가가 100이 아니야. 70, 80, 90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단백가를 100으로 맞춰주는 게 뭘까요? 갑자기 퀴즈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식물성 프로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이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동물성은 또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일본 계란처럼 항생제 안 먹은 애 그런 우유를 또 짜야 된다, 막 논란이 많아. 그래서 식물성이 좋긴 한데 식물성은 또 단백가가 낮아요. 단백가를 높인 게 있어요, 여기에. 그게 뭘까요? 이게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을 보완한 거거든요. 쿨그린님 어제 많이 먹었구나. 나 진짜 우리 딸이 와가지고 자꾸 흔들려. 지금 식단이 미치겠어. 루틴이 깨져가지고. 그래도 좀 잘하고 있어요, 저는. 네. 희희조이님 딱 맞죠? 희희조이님은 내가 봤을 때 세로필굿을 꾸준히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살도 잘 빠지고 이 몸의 대사 균형을 잘 잡아. 자기의 단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 영양시대가 온다. 저는 이 책도 참 좋고 이 책도 좋아요. 내가 지금 계속 주의하는 게, 우리가 설탕 있잖아요. 과당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제 탄수화물을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맞춰야 돼. 이제 나한테 맞추는 거. 희희조이님은 약간 또 이제 멘탈 관리가 조금 더 영양제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40 이상, 40이 넘은 여성들은 반드시 특별한 그 식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40대 재테크, 40대 식단. 약간 그런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넘으면은 천하장사라도 안 돼. 릴렉스님, 계란 노른자 써주셨어요. 얘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그런 단백가. 계란이 단백가가 제일 좋아요. 모든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식물들은 콩이나 현미나 뭐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을 몇 개씩, 한두 개씩 빠뜨리고 못 갖고 있어요. 그걸 단백가가 낮다고 그래. 근데 얘는 그거를 보완한 거예요. 식물성이면서 그걸 보완한 거. 그게 뭐냐면 베지 프로틴이에요. 베지 프로틴. 쿨그리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쿨그리님이 딱 맞추시네. 예. 베지 프로틴 100이라는 애가 그 식물성의 단점을 딱 보완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가를 100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질문이 뭔지 모르는데 막 썼어요. 맞았어요. 예. 질문은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가가 낮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단백가가 높아요. 단백가라는 거는 아미노산 수치예요. 그래서 단백가 1등이 계란이야, 계란. 그래서 하루에 한 개 계란 있잖아요. 요거. 우리는 요거 진짜 중요해요. 하루에 한 개 계란. 예. 유튜브에 보면 하루에 계란으로 뭐 계란 다이어트나 양배추 다이어트나 사과 다이어트 막 이런 거 많은데 이 하루 한 개 계란은 여기에도 트립토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신에는 티로신을 먹잖아요. 그것도 저기 들어있어요. 부신에 티로신도 저기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한 개 계란을 먹었나? 아니잖아요. 하루 한 개 계란을 먹고 온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쿨그리이 지금 맞아요. 그런데 정답이야. 네. 그냥 이제 뒤로 넘어져도 맞히는 거 아니에요? 쿨그리님 이제 퀴즈의 여신이 되는 거 아니야? 식신이 아니라 퀴즈, 유퀴즈, 오퀴즈, 식신이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백질을 잘게 쪼개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이게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좀 그런데 그렇게 가루가 듬성듬성한 거는 단백질이고 고와지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아미노산이 트립토판은 뇌 그거 만드는 거예요. 세로토닌. 티로신은 또 부신 이거 콩팥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뭐를 만드냐면 제조 생산이에요. 우리 몸에 제조 생산팀이에요. 얘는. 그러면 얘는 무슨 팀일까요? 얘는 제조 생산이 아니야. 건축 자재 같은 거야. 시멘트, 자갈 막 이런 거, 모래. 근데 얘는 뭘까요? 네. 이 가루를 조금 그 날리지 않게 다음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게 조금 고쳐야 되겠더라고. 근데 요거는 그러면 저거는 우리 몸을 건축하는 자재예요. 멜라토닌이 없다 그럼 원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시멘트, 자갈. 세로토닌이 없다 그래도 원료 넣어줘야 되잖아요. 부신 호르몬 없다 그래도 원료 넣어줘야 될 때 다 이거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어제 편지 쓰는 님이 이거 먹고 소화 안 돼가지고 아주 놀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평소에 소식자에다가 탄수화물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 탄단지가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하드한 거야. 이게 오버로드.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성복이다 보니까 맞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방송이 필요해요. 그냥 덜컥 사다 먹다 보면 어머 이거 무섭다 하고 안 먹잖아요. 근데 자기 키에 맞추고 자기 위에 사이즈에 맞춰야 되는데 약간 수선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분은. 아무튼 근데 지금 얘는 뭘까요?
아, 묘안뜰림 새끼로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하여튼 저녁에 세이크 하고 자면은 훨씬 잠도 잘 자고 좋아. 근데 세이크가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재미가 없고 계속 하기에는 인생에 또 너무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이 바쁠 때 한두 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연식 쪽으로 점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건축 자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주기능.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뭘까요? 엄마는 밥하고 아빠는 돈 벌고 애는 공부해.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네, 코랑님은 계속 두끼를 잘 유지하신다. 신기하다. 에코라님은 근면 성실의 화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MBTI 한번 해봐요. 삐까님 힘, 탄수화물 에너지 맞아요. 클그리님 또 맞췄어. 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담당해주고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힘이죠. 그럼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힘이 없다 그랬을 때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저기 현미를 먹어야 돼요. 에코랑이 에너지 맞아요.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 너무 잘한다 진짜. 얘는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릴렉스님은 하루 2500칼로리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 힘이 딸리면 얘를 먹어야 돼요. 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먹어줘야 되죠. 오늘 하루하루 쓰는 힘, 노동자 얘 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요거나 깨짝깨짝 하는 사람들이 요걸 적게 먹어야 돼. 근데 가서 우리가 막 몸을 쓰고 열심히 막 12시간 일을 해. 그럼 얘를 높여야 되겠죠. 에너지니까 얘는. 휘발유. 예.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삐까님이 이걸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예. 삐까님은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내가 사진 보니까. 근데 체력에 비해서 일을 또 오버로드가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요게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요게 영양성분표 이제 이번에 요거 이제 100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새로 나오는 애가 영양성분표 여기 달았어요. 내가 보니까 한 포에 10g이 조금 안 돼요. 탄수화물이. 요거에 10g이 좀 안 되거든요. 탄수화물로서. 네. 근데 새끼 밥을 먹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거의 300g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거의 100g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 공기를 먹으니까 300g인데 우리는 이게 10g도 안 돼. 9g, 8g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자체가 10g인데 여기에서 탄수화물은 한 9g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자체가 26g인데 여기에서 단백질은 20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빠져 조금. 근데 삐까님이 30g을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야 되겠어. 네, 내가 보니까 조금 올려봐요. 네. 지금 이제 대사질환이 좀 있잖아요. 갑상선도 조금 지금 저항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을 줄인 거를 오래 하면 한 달 이상 할 때는 기초대사량을 또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힘과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삐까님이 너무 저탄수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이제 삐까님 그거를 처방을 개인 맞춤. 그러니까 이제 개인 맞춤은 본인들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약하니까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삐까님 생각을 하면서 요거 이제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포 먹는다고 다 기성복 한 포를 먹고 있으면 중간만 가는 거야. 근데 나한테 맞춰서 이걸 짜집기를 하면 딱 맞추면 핏이 너무 예쁘고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삐까님 같은 경우는 약간 현미를 더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탄수를 그냥 오일의 기적에는 제가 50g 미만으로 맞춰버리거든요. 요렇게 그래야 살이 잘 빠지니까. 근데 이걸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자기 활동 에너지가 많거나 대사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50g, 100g 이렇게 좀 올려야 돼요. 예. 오래 먹으니까 붓기를 계속하는 우리 저기 누구지? 에코랑님 이런 분들도 탄수를 지금 올리셨네. 에코랑님은 잘했다. 예. 붓기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탄수량이 조금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랑님도 활동량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릴렉스니 그렇게 하세요. 2개 타서 먹어보세요. 예. 예. 쿨거리님은 잘 알고 있는 거야. 현미를 2개 넣으면은 20g의 탄수를 먹게 되잖아요. 그 20, 20, 20을 먹으면 60이 되죠. 보통은 지속할 때 50 이상으로 맞춰와야 되고 50 이하로 맞추는 거는 이제 초저 탄수죠. 저탄수에서 이제 저탄수고 예, 초저탄수 약간 이런 느낌. 벨벳 쿠키님 안녕하세요. 아 그랬어요 삐까님. 아 삐까님이 아직은 영양사로서 좀 부족한데 푸드 테라피스트로서는 초급. 네. 탄단지를 이렇게 쿨그리님 보세요. 2개도 먹고 1개도 먹고 이렇게 에코랑님도 지금 2개, 1개 이렇게 조절해서 먹잖아요. 벨페 쿠키님 세이크를 탈 때 어디에? 예, 텀블러에다가 두유, 우유, 콤부차 텀블러. 달콤하니 오랜만이다. 전 오팔 건강검진이 어떻게 된 거야? 좀 궁금해 죽겠어요. 58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달콤하니 좋아요. 닭가슴살 좋고요. 양배추. 그래서 제가 어제 편지님은 양배추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오이도 되게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오이 양을 늘리고, 지금 편지님은 살 빼는 목적이 아니고 체중은 동일하고 근육과 지방을 바꾸는 목적이거든요. 설탕 과당 중독을 빼는 목적이니까 오이보다는 양배추를 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콤하니 너무 잘하셨어요. 릴렉스님은 6시에 저녁 먹고 끝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아 묘한뜰님 새끼를 세이크만 먹으면 핑 돌는구나. 그러면 내 활동량이 많은가? 묘한뜰님 새끼를 세이크 먹을 때는 활동을 줄여야 돼요. 예. 운동도 하지 마세요. 예, 운동으로 살 빼는 건 다음에 하시고 활동을 줄여야 돼. 근데 애기 키우고 활동이 많으면 칼로리를 조금 현미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릴렉스님. 그러면 가벼운 두유 같은 걸 마시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요걸 좀 바꿔야 되나? 먹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이 9 to 6이신 분들은 새끼를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적게 이렇게 3번. 40대 이후 여성은 1일 1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했다가 망했어요. 지방간데 오히려. 그게 하지 말고 새끼를 조금씩
한 번 먹을 걸 3번 나눠 먹어야 돼. 40대 이후 여성.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해, 남성보다. 예. 근데 릴렉스님은 일하는 패턴이 야간에 한다거나 이러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묘한뜰님이 쉐이크 먹는 양은 하루 종일 쉐이크를 3번 먹을 때, 묘한뜰님 말고 모든 분들도 기본 활동량을 많이 좀 줄이고, 특히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운동, 가벼운 산책 3,000보 5,000보. 아, 그냥 타니까 이번에 좀 잘 안 저어지더라고요, 이게. 아, 달콤하니 술 마셔도 살이 안 찌는구나. 저도 그래요. 뭐 좀 먹어도 그대로 몸무게가 있어요. 히히 조이님, 지방만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신나님이나 특히 자랑스러운 써니님이 많이 하신 거예요. 써니님하고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써니님 식단 옛날 요즘에 잘 안 오는데 올라온 거 보면은 치즈 뭐 이렇게 프로테인을 많이 넣고, 네, 두 끼를 해서 프로테인 양을 늘리는 거예요. 네. 무조건 체지방은 저칼로리 하면 빠져요. 칼로리를 올리면 안 빠져. 근데 저칼로리 하면 근육이 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프로테인으로 밀어 놓으면은 이제 유지 또는 안 빠지죠. 근데 쿨그린이 그거 인바디로 검사해 보세요. 그거 좀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쿨그린님은 비행기 태우는 거에 민감하구나. 그런 거 태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묘한텔님하고 릴렉스님은 좀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그쵸? 요게 지금 30g밖에 안 되니까 탄수 양이 50g으로 한번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을 빼고 싶으면 탄수를 100g으로 늘려버리면 살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개인차가 있겠죠.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50 이하로, 이제 오일의 기적 할 때는 50 이하로 맞추는 거고요. 유지식 할 때는 50으로 맞추는 거고, 평생 식당 할 때는 100으로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생 식당 할 때는 요거를 10g짜리니까 10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최대 10개. 하루에. 근데 요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고, 뭐 여기저기 계란에도 좀 들어있고, 여기저기 탄수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나나도 하나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묘한뜰님하고 릴렉스님은 탄수화물의 양을 측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 그렇게 정밀하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울. 그래서 탄수 양을 계속 재고, 하루 탄수를 내가 얼마 먹는가 요런 걸로 평생 오래 할 거니까 요걸로 하고, 인바디 장비가 좀 있어야 돼.
5일 하고 15일 하고 끝, 이렇게 20을 하고 끝. 그런 건 장비가 별로 필요 없고 체중계만 있어도 되는데, 오래 할 거면은 요런 것도 저울도 계속 재고, 탄수의 그 퀄리티도 중요한데 총양 그걸 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바디로 계속 근육과 지방의 변화를 봐야 돼요. 예. 탄수화물이 올라가면 지방이 올라가고, 탄수화물이 내려가면 지방이 빠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름기를 먹어서 뱃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유튜브를 보세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뱃살이 쭉쭉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신나님이, 예, 근육 늘리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와 성과와 본인 몸을 벌크업했다가 내렸다가 이거 가능하신 분 같아. 운동선수처럼. 근데 이제 자랑스러운 써니님은 약간 째금째금 요렇게 하는 거고, 신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벌크업을 팍 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너무 부러웠던데. 지방만 빼고 근육을 올리고 싶은 사람. 네. 희애조이님은 지금 지방과 근육이 약간 I자로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D자를 만들려면 근육은 가만히 남아있고 지방이 밑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D자. 써니님이 C에서 I에서 D로 왔거든요. 인바디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으로 지금 환상적인, 와 진짜 이거를 만들면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나도 지금 꿈의 몸무게도 있는데 꿈의 인바디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세 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체중과 근육과 지방 세 개를, C자는 뭐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체중은 많고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고, 요 사람은 이 단식을 서서히 해야 돼요. 서서히. 잘못하면은 트러블이 먼저 나요. 막 설사가 난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다 이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요주인물, 천천히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요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I자가 있어요. 체중도 표준, 근육도 표준, 지방도 표준, 약간 요런 느낌. 이 C에서 I로 오거든요. 저도 지금 근육하고 지방량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D로 가죠. D. 체중은 더 줄어들고 근육은 줄어드는데, 근육만 볼록 나오는 거야. 근육이 볼록 나오면서 지방은 들어가고 이 체중도 들어가는 거야. D. 요게 D자예요. D. 요걸 D라고 그래요. CD. 우리는 CD로 가는 거죠. 이게 꿈의 인바디죠. 릴렉스님, 살 빼는 건 안 좋아하는데, 안 중요한데, 예, D자를 만드는 게 중요해. 써니님은 최고 몸무게가 57이네요. 그렇구나. 묘한뜰님 이제 아주 잘 됐어. 아니, 묘한뜰님이 그 유튜브도 지금 수준 높은 거 막 들어 제끼더니 아주. 예, 바로 그거예요. 묘한뜰님 바로 그거야. 아유, 진짜 잘한다, 잘해. 예. 요걸 요렇게 지금부터 요렇게 하시면 돼요. 묘한뜰님 잘했어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거는 인슐린 부족할 때. 당뇨 환자들은 근육이 절대 안 늘거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저칼로리 하면서 단백질 안 먹을 때. 그런 거 있는지 체크하세요. 희조인님은 아이야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D로 가는 거예요. D. 근육은 쭉 당기고 지방을 밑으로 쫙 빼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닭다리 같은 살이라면 이제 닭 가슴살 같은 퍽퍽한 살을 만드는 거지. 나를. 희조이님은 퍽퍽한 살로 바꾸는 거야. 쫄깃하지 않고 퍽퍽해 살이. 써니님이 진짜 거의 1년, 좀 있으면 1년 가까이 설밀과 딜을 싹 끊고, 네, 운동까지. 네, 와,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만 잘해도 돼. 설탕을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과당을. 써니님이, 자랑스러운 써니님. 네, 근데 그거 가위로 쫙 자르고, 그죠? 네. 써니님이 실행을 잘하고 실행을 지속하는 것 힘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지속력도 있는 것 같아. 돈 많이 버실 것 같아. 실행력과 지속력을 다 갖추면 돈을 많이 벌. 지금 미용실에서 돈 다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실행력과 지속력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과 콜라보를 해요. M&A.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 단점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거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혼자 다 잘할 순 없잖아. 사람이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반대를 환영하라. 예. 요거 오늘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가 너무 이걸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이 건강에 성과를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건강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첫 번째, 예, 주도적이 돼야 돼. 주도적. 두 번째, 시간 관리 잘하고 목표 설정.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이를 환영. 어제 사치님이 욕망을 웰컴하라 여기 엄청 감동받았더라고. 사치님이 막 욕망을 좀 금욕 누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욕망을 웰컴하면 막 겁이 나거든. 큰일 날 것 같거든. 뭔 일을 저지를 것 같거든.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한번 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다시 조절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예 눌러놓으면 용수철 이론이 있어요. 팍 터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환영하고 윈윈을 생각하라. 그래서 시너지를 내라. 제가 요 7가지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거 외워버렸잖아 거의. 루틴이 되고 무의식에 들어가면 외우게 되잖아요. 암기는 내 삶을 바꾼다. 좋은 건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외워버렸어요. 제가 30살 때부터.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려면 주도적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 내 다이어트는 내가 스타일링한다. 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박사님이 A를 하지만 나는 A-를 한다. 나만의 개취, 개인의 취향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주도적. 따라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시간 관리.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 하려면은 직장도 가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버릴 걸 버려야 돼. 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버린다. 가위네, 가위. 식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가위질을 해야 돼. 조금 버리면서 시간을 확보를 해.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한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나 혼자 잘하면 인생이 잘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꼬여. 왜냐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꼬이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건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차이를 웰컴하라. 차이를 웰컴하라. 우리 릴렉스님은 주도적이고 시간 관리 잘하고 목표 설정 잘하고 너무 잘해. 근데 차이를 웰컴하라. 너 그렇게 달라? 난 빨간색인데 너 파란색이구나. 신경 쓰지 마. 파란색이야 쟤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윈윈하라. 그래 파란색이야. 그럼 빨간색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굉장히 이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콜라보. M&A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너지를 내라. 예, 시너지를 내라. 그래서 둘이 같이
성공을 하는 거죠. 손을 잡고. 음.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랑스러운 써니님 같이 실행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는 분은 이제 그거 없는 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이어트 방법을 너무 잘 알아. 책도 많이 읽어. 근데 나는 실행력과 지구력이 좀 부족해. 그러면 써니님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 그럼 써니님이 할 때 옆에서 같이 숟가락 얹어서 해. 그럼 다이어트는 성공한다.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숟가락을 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숟가락을 얹었잖아요, 지금. 나는 지구력이 없거든요. 참을성도 약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써니님, 신나님, 에코랑님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버스에 나도 타고 같이 먹으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목표하는 지점에 가고 내가 목표를 1을 했는데 1 플러스 1을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의 법칙, 이게 코비의 7가지 성공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졌죠. 그게 이제 건강하라예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무기랑님 왔어요? 아, 무기랑님 안녕하세요. 인생이 독고다이. 야, 그게 제일 좋은 정신이야. 각자 도생 독고다이. 그게 1번이에요, 1번. 여기까지 하면 50점을 맞아요. 근데 독고다이도 힘들어. 근데 여기까지 하면 100점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지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구찌님도 어제 왔잖아요. ISTJ는 지구력이 화신이거든요. 근데도 구찌님은 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여기 계속 숟가락을 안 얹으니까 조금 뜸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막 그 의지, 이렇게 지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다 숟가락을 얹어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랑님이 어제 부의 추월 차선을 얘기했는데, 부의 추월 차선은 이 다이어트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함께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죠. 그럼 부도 똑같다는 거죠. 다이어트도 구구단 공식에 집어넣고, 이제 부의 추월 차선도 이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경제적 주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 우리 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을 벌어서 남편을 줘라. 그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익인 게, 돈 벌러 나가서 고생한다. 그게 아니고 돈 벌러 나가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거야. 이혼하면은 남자는 엄청난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안전해요. 근데 여자는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면 불안하지. 그래서 이혼을 못하니까 식민지처럼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돈 벌러 나가서 생고생한다 이러지 말고 내 커리어는 내가 지킨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식이 위험할 때 자식도 지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힘을 남편에게 몰빵해서 투자하지 말고 1+1으로 나눠라. 그래서 이게 집도 이게 공동명의 하듯이 커리어를 공동명의로 해라. 그래서 남편도 가사에 참여를 시키고 너도 가사를 해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자가 나빠요, 이혼하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커리어를 갖는다는 건 주도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가정주부가 커리어다. 그것도 되게 좋죠. 저는 그것도 커리어로 봐요.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하면은 그 관리 능력을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의 핵심은 주도적이 되는 거지. 예,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원리로, 부의 추월 차선을 우리가 항상 목표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한 다이어트,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건강에 대한 다이어트, 점점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경제도 점점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는 진짜 내가 삼성처럼 부자가 된다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유로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유를 향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좀 뭔가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ESFP는 어느 성향일까요? ESFP 말하는 거죠. ESFP는 강점이 뭐냐면 이제 그 강점 분석을 해야 돼요. 나의 분석. 내 몸에 분석했잖아요. 머리카락도 했고 장내 검사도 했고 우리가 막 인바디도 하고 장비빨을 동원해서 나를 분석을 해야 이제 처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분석하는 게 예. 어머 희희저희님 맞아요. 사람의 아이 한 명을 잘 돌볼 수 있는 재능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그것도 리더십도 필요하고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예,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조직 관리자잖아요. 그런 재능이 결국은 다른 데서 또 쓰이게 돼요. 예, 그것이 패턴이 되고 그래서 저도 희조이님이 프로페셔널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를 키우는 프로페셔널 그리고 가정을 관리하고 조직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고 예, 그리고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그런 거를 책을 읽어 막 책을 ESFP는 강점이 있어요. 강점 최고 강점 뭐냐면 ESFP가 누군가? 약간 달콤 언니처럼 사람들을 비행기 태운다고 우리 쿨그리님은 그랬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걸 나쁘게 보면 아부라고 하는데 아부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이 아부인 것 같은데도 기분이 좋아. 예, 그 사람들은 칭찬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이 막 뭐를 막 그 얻고자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그런 에너지가 넘쳐. 예, 그래서 남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훌륭한 남편 뒤에는 아주 이렇게 칭찬하는 아내가 있다 그런 옛날 말이 있어요. 그처럼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기가 산다 그러나 약간 기를 살려줘. 예. 근데 저 사람에게 밥을 다 떠먹여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안 떠먹여주네. 그럴 때 이 사람이 상처받아요. 예. 예, 그래서 ESFP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 밥을 열심히 일단 떠먹어야 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자뻑을 막 해줘야지. 그게 단점이에요. 자뻑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남의 뻑만 해줘. 남 뻑만 막 잘해주고 나면 자뻑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허전하죠. 예, 그래서 장점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큰 나무가 된다. 예,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큰 나무를 만들어요. 근데 나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점은 뭐야? 자뻑을 길러라. 예, 그거예요. ESFP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남을 이렇게 기살려줘가지고 그 사람 나무를 키워주는 이렇게 거기다가 영양제 꽂아주고 막 그런 거 잘해. 예, 그런 거에 재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 역할 좋은 엄마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자식 기살려주고 자식 이렇게 무럭무럭 키 크게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다. ESFP는 예, 그거예요. 단점이 뭐냐? 자기가 자법을 못 해가지고 자기는 굶고 있어. 남에게 밥을 떠먹여 주잖아요. 나는 못 떠먹어. 그러니까 남이 나를 먹여줘야 돼. 근데 남이 안 먹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배신을 느끼지. 서서히 마음이 식어. 여기서 난 남한테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래. 근데 해주고 있어. 어느새 또 이건 천성이라 못 고쳐. 그러면서 후회를 또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낌없이 다 줘. 아낌없이 주고 줄수록 좋은 기운이 돌아오는 거니까 주고 그 대신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나를. 이거지. 이분은 1번의 강을 건너지 않고 2번으로 가. 항상 2번에 있어. 이분은 1번으로 와야 돼. 1번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여기만 하면 50점이니까 항상 허전하죠. 근데 여기를 채우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나는 우리 무기랑님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무를 이렇게 키워주더라고. 이렇게. 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자기 나무를 빨리 키워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져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하고
나를 칭찬해줘야 돼. 오, 너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나는 이거 잘한다. 이렇게. 나는 이거 잘해. 이렇게 자뻑을 좀 해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그렇게 해야 돼. ISFP도 비슷해요. 예. SF들이 좀 비슷해요. 다 SF, NF가 좀 비슷한데 예. ISFP는 조용히 그러고 조그만 그룹에서 오지랖을 벌이고 ESFP는 크게 오지랖을 남이 보이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가면 같아. 쿨그리님은 ENTJ니까 NT들은 자뻑이 조금 있어요. 예. SF는 자뻑을 좀 안 해. 남뻑만 해줘. 달콤언니도 조금 맞아요. ISFJ니까 50%는 맞죠. 예. 묘한님하고 예. 셀프 칭찬. 셀프 칭찬. 셀프 토크 그게 다이어트에 엄청 좋아요. 예. 살 빼려면 일단 셀프 토크, 셀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로토닌 나오고 우울증 안 걸려. 세로필굿 먹으면서 SF들은 무조건 세로필굿을 먹으면서 셀프 칭찬을 하라. 그러면 살 빠져요. 예, 진짜 신기하다니까. 이 살 빠지는 거는 에너지 흐름인데 에너지가 자꾸 밖으로 가니까 점점 나이 들면 SF들 다 살쪄. 나한테 집중해야 돼. 나한테. 무기랑님도 자뻑 많이. 자뻑이 좀 무기랑님 훈련이 됐는지 자기 어필도 잘해요.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든다?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쿨그리님 셀프 칭찬이 잘 안 되는구나. 신나니 오늘 재밌는 주제. 묘한때리면 INFP구나. ISFP가 아니라 어쩐지 희희조이님하고 같구나. 무한때리면 느낌이 살짝 이렇게 다르긴 했어요. ISFP보다 INFP가 또 약간 이론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닥터3 영상도 주고 ISFP는 보다 근데 나 요리를 하도 잘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좋아하는 요리만 하시나 보다. 달콤하니 ISFJ죠. 자뻑은 자기 셀프 칭찬. 네. 무한뜰님하고 좀 희희조이님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두 분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SF는 아기를 키울 때 굉장히 의식주를 챙겨주고 사회화,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NF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큰 나무,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희조이님과 묘한뜰님은 이론빨 좀 있으면서 약간 내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SF는 의식주를 잘해주고 직장 잘 잡아주고 실제적인 걸 도와주고 NF는 얘 마음이 평화로운지 얘 마음은 갈등이 없는지 얘 마음은 행복한지 얘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싶고 막 그런 약간 이상적인 그런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육아에 재능이 있어요. 굉장히 육아에 우리나라의 모든 육아는 NF가 책임진다. 약간 그런 느낌. 신나님 진짜 칭찬 잘해줘요. 근데 신나님 자신을 계속 칭찬하라. 달콤언니 맞아요. 공주병, 완자병. 예. 희조이님은 성장에 대해서 굉장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MBTI를 미국에서 도입한 교수님이 INFP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자기를 알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건강한 식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걸 먹고 성장하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강점은 그거죠. 근데 단점은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특히 I에다가 NF나 SF가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E가 있으면 조금 그게 덜해요. 예. 그래도 E도 자꾸 자기를 보는 힘이 없으면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못 내요. 예. 그래서 이들도 일부러라도 좀 여행을 가. 이들은 혼자 여행, 혼녀를 절대 못하지만, 예.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쪽으로 가버렸지, 왜 갑자기? 아무튼 이번에 우리가 7, 8, 9에는 세로필그를 잔뜩 먹어요. 그래 세로필그 한번 더 해볼게요. 세로필굿을 잔뜩 먹고 우리 멘탈이 강해져. 이제 잠도, 우리 구찌님이 잠도 잘 온다고 했는데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아, 내 삶이 좋다, 내가 마음에 든다, 하루가 마음에 든다, 요렇게 돼야 살이 잘 빠져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한 번 또 10개 해볼게요. 10개 세로필굿 10개. 이거 저기 다들 한 번씩만 당첨하면 더 좋겠어요. 이제 종료를 해볼게요. 5초 후에 종료됩니다. 이 타이밍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무기력님이 된 거예요? 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할까? 괜찮아요? 무기력님 요즘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무기력님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우주제이님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네, 우주제이님이 예, 이거 우주제이님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주제이님. 네, 우주제이님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지. 아유, 잘못했다. 그냥 해버려야지. 잘못했네. 아,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네. 지금 잘못 집어넣었어, 내가 금액을. 네. 다시 제가 1대1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네. 금액 수정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5개로 할까요? 제가 수정하는 거야. 제가 1대1로 할게요. 한 명이니까. 네. 다시 올릴까요? 네,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개로 다시 해드릴게요. 5개.
네. 그러니까 5개로 우리 해볼게요. 5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죠? 5개만 있으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이 묘한 뜰림이 되셨어요. 묘한 뜰림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딱 됐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 누구지? 그, 우주제이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드릴게요. 네. 5개, 5개로. 5개로 다시 할게요. 인기가 좋네. 이거 다 받으신 줄 알았는데. 히히 조이님이 됐네. 오늘 INFP가 다 됐네. 경미가 너무 이상해요.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네, 오늘은 MBTI를 좀 많이 했네요. 네. 오늘 이제 그 네. 이거 경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다른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달콤언니 ISFJ. ISFJ. 네. 저는 이런 건 안 까먹어요. 네. 그때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네.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방법을 무기랑님 MBTI 잘 모르시는구나. 다크머니도 한번 다시 해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나를 아는 게 이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강점 약점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하는 분들과 함께 하면 좋아요. 저는 MBTI 기억을 잘해요. 네. 저는 ENFP예요. 신나님하고 똑같아요. 신나님하고 저의 특징은 강점은 자기의 관심 가는 일에는 천재성을 발휘해. 네, 신나님이 지금 다른 재미에 살다가 인바디 수치 개선하는 재미에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성과를 내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2kg인가 그 근육을 늘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신나님의 성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숟가락 얹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일 새벽에 이걸 한다는 게 천재성이야. 뉴욕에 가서도 하고 발리에 가서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좀 약간 저런 게 있어요. 아니죠. INTJ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좋은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어디에 진심 빠지는 사람들, 네. 열정. 그러니까 SF가 온정이라면 NF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분야에는 굉장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는 사람들. 그게 조금 달라요. 뜨거운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네, 묘한뜰님은 이제 아들을 잘 키우실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에요. ISTJ 구찌님을 존경해요. 저는.
저는 구찌님이 그 ISTJ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일할 때도 그렇게 같이 하면 성과가 잘 나더라고요. 예. 구찌님은 항상 꾸준하게 또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너무 좋아요. 우리는 막 에너지를 쏟다가 어느 날 또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조금 저는 약간 기복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NF들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안정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SF 엄마들은 성실함으로 새끼를 잘 준다거나 이런 거 있고, NF들은 마음으로 따뜻한 어떤 정서적 교감을 주는 거래요. 아니에요. 묘한tel님, 내가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요 부분에 잘해요. 요 부분, 어떤 꽂히는 부분에 한 개 꽂히는 데는 진짜 뭐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빵점이야. 제 기안84 갔다 그랬잖아요. 음식도 막 빵점 막. 이거 즉 방송만 열심히 하는 거. 방송 안 하면 음식도 안 먹을 거야 아마. 내 캐릭터를 아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이 방송하는 에너지면은 진짜 뭐든지 하죠. 근데 요것만 잘해요. 딴 거는 막 이렇게 좀 이게 있어요. 제가 기복이. 네. 한 땅에 지팡이. 네. 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라가지고 이 탄수화물과 설탕이 숨어 있는 것들 있죠. 그거 한 번 더 경각심을 빡 가지고 조심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음식을 잘 골라만 먹어도 유지도 잘 되고 살도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영양제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예, 우리 음식 중에 가이지라는 거,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로 딱 잘라낼 것들이 설탕 과당, 나쁜 탄수화물만 잘라내도 여러분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번, 예, 잘 해보고, 예, 가끔 와도 돼요. 이렇게. 네, 가끔 와도 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피해만 잘 안 할 것만 안 해도 너무 이제 다이어트에 강박증이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예, 가장 주의할 거 한 가지, 예, 설탕 과당이 가득 들어있는 음료수, 그리고 과일 주스, 그 다음에 칼국수 같은 거 막 이런 게 탄수화물 폭탄, 80%를 탄수화물로 먹는 한 끼 식사, 요런 거를 주의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1, 2, 3kg는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해서 해봅시다. 오늘 또 내 삶을 바꾸는 설탕 탄수화물 이야기. 예, 요게 제가 가장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설탕 탄수화물에 대한 거예요. 예, 요것만 잘해도 돼. 예, 여러 가지보다. 예. 네, 감사가드님, 미러클 모닝 일찍 일어나면 좋아요. 콜티졸 호르몬이 해가 뜨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자연스럽고 자연에 맞아야 우리 몸이 바이오리듬이 다 좋아지는 거니까, 예,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여러 MBTI가 여기 모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시너지,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리스펙하면서 나를 첫 번째로 엄청 리스펙하고 다른 사람을 리스펙하기 시작하면, 예,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또 하반기를 달려봅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근육 올리는 법도 익히고, 내가 지방 내려가는 것도 체감을 했잖아요. 이렇게 느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더 굳히기를 해가지고 내 몸을 자유롭게 벌크업도 하고 또 이렇게 근육도 올렸다가 뺄 줄도 알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신체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향해서 또 근육을 늘리는 하루가 되고 지방은 빠지는 그런 하루를 뭐 100g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만 번의 시도가 그 어떤 최적의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의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는 그런 관리하는 여자, 헐리우드 여배우 식단, 우리는 멋진 관리하는 여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또 나의 커리어를 만드는 또 능력 있는 여자는 그 두 번째야. 관리하는 여자, 멋지고 건강한 여자 가볼게요.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